소설 나는 홍범도 송은일 장편소설 제14장 읽겠습니다. 빠르고 빛나게. 정미년 9월 초1에 양력으로는 10월 13일이다. 석양 무렵에 범도는 소대장들과 함께 추녀머리 지나 진갈구미로 왔다. 진갈구미는 마을에서 멀고 길 양쪽에 언덕이 있어 매복전에 맞춤했다. 진갈구미 일대를 찬찬히 살피고 후치령 쪽으로 더 나아간 내매머리에 닿았다. 내매머리에 닿았다. 내매머리. 어두워지긴 했으나 6사람은 주변 지형을 내 집 마당처럼 꿰고 있었다. 포연대원들 모두 그러했다. 지형 지세를 따지며 의논한 끝에 작전을 세웠다. 중간지대인 진갈구미에서 타격전을 벌이되 추녀머리와 내매머리에서는 도망치는 놈들과 불의에 나타날 수 있는 적들을 잡기로 했다. 초8의 날 동틀 무렵에 전투 부대원들이 추녀머리에 도착했다. 범도는 양혁진 소대로 하여금 추녀머리를 지키게 했다. 진갈구미의 한영준 소대, 태양욱 소대, 이계동 소대를 두고 내매머리로 차기선 소대를 보냈다. 김치명 별동대는 진갈구미에 있게 했다. 해가 한 발이나 떠올랐을 때 내매머리에서 차기선이 사람을 띄워 헌병 50여 수와 소등발이 5이 온다고 기별해 왔다. 소머리 5을 제외하고도 조선 사람이 7인데 북청 헌병대 잡부들 같다고 했다. 헌병 50여 수가 마을을 포위한 상태로 잡부들이 집을 뒤져 총을 뺏고 뺏어낸 총들을 소에 실어갈 셈인 것이다. 지난 며칠간 북청 관내 포수들 100여 명이 그렇게 총을 빼앗긴 모양이었다. 소머리 5명과 잡부 7명을 소머리 5명과 잡부 7명은 소 몰고 허드렛일 하는 것뿐이므로 죽일 것까지는 없었다. 전투가 시작되면 여련히 엎드려 피할 것이다. 마침내 목표물들이 매복권 안으로 들어섰다. 헌병들은 전부 총을 매지 않고 앞으로 겨누어 들고 있다. 행군 준비를 갖췄다. 혹여 매복이 있을까봐 놈들은 하나같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경계하느라 날이 섰다. 시간 끌수록 실탄 적은 아군이 불리하다. 아무리 유격전과 기동전, 산악전에 단련됐다고 해도 실탄이 충분치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속전속결해야 한다. 범도는 맨 앞의 땅딸막한 장교놈을 겨눈다. 숨을 죽이고 표적을 바라보다 방아쇠를 당긴다. 총소리와 함께 미간에 총탄이 박힌 땅딸보놈이 피를 튀기고 총을 떨어뜨리면서 퍽 거꾸러진다. 범도가 그 옆놈을 겨누는 사이 개원들이 총을 쏜다. 귀청이 떨어지는 것 같은 요란한 총성이 골짜기를 울린다. 소들이 놀라 뛰고 놈들 행렬은 뒤죽박죽이 된다. 매복에 걸리면 적골이 난다. 놈들도 잘 훈련된 정규군이라 즉시 흩어져 엎드리고는
포복 전진으로 둔턱 밑으로 다가든다. 각자 엄폐물을 찾아 엎드리고는 반격을 해온다. 위태지경에 빠진 걸 깨닫고 필사적으로 쏴댄다. 반격이라고 쏘아대는 총탄들이 아무데로나 날아간다. 아무렇게나 쏴대는 총에 당하지 않으려 아군은 주춤 몸을 사린다. 한바탕 총질이 끝났다 싶을 때 몸을 일으켜 사격을 시작한다. 어쨌든 저쪽이 가진 총을 이쪽도 가졌고 이쪽은 양쪽 언덕 위에 있다. 놈들이 피를 튀기며 차근차근 엎어진다. 몇 놈은 추녀머리 쪽으로 달아나고 몇 놈은 내매머리 쪽으로 도망친다. 이쪽에서 울린 총성이 양쪽에 다 들렸을 것이므로 범도는 달아나는 놈들을 쫓으라고 명하지 않는다. 소와 소몰이꾼들과 잡부들을 돌려보낸다. 넘어진 놈들에게서 총이며 실탄이며 군화 등을 거두게 한다. 그러는 동안 양쪽 소대원들이 이쪽에서 달아났던 놈들 시신을 들고 진갈구미로 돌아온다. 시신들을 길바닥에 방치할 수 없으므로 산속으로 들여다 놓는다. 그 사이 범도는 정찰을 맡은 창근과 창진 형제를 부른다. 소머리들과 잡부들이 지금 내매머리쯤 지나가고 있겠지? 그럴 겁니다, 대장. 그들이 헌병대에 도착하면 우리와 접전한 사실을 구하겠지? 그렇겠죠. 하면 토벌대가 우리를 치려오지 않을까? 오겠죠. 해서 하는 말이네. 잡부들을 뒤따라가서 헌병대 동향을 살피게. 길이 늦어질 것이니 오늘 밤은 주막에서 자며 헌병대가 언제 움직이는지 최대한 알아봐. 척후 박가나 통역 김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물어도 좋겠지. 무엇이든 억지로는 하지 말고. 돈 있나? 아까 일군 주머니에서 꺼낸 일본 돈과 제가 원래 가진 돈이 있습니다. 그쪽을 살피고 추녀머리 안골 마을로 오게. 다녀오겠습니다. 형제가 총을 내려두고 다름박질하듯 서둘러 내매머리 쪽으로 향한다. 북청 헌병대 통역 김달류는 일부러 심은 아군 첩자가 아닌데 이쪽이 다가들어 물으면 제 아는 대로 말해주곤 한다. 지난 봄 범도가 병참 감방에 있을 때부터 그러했다. 그는 헌병대에 소속되어 밥 빌어 먹고 있긴 하나 친일분자가 아니었다. 밀정들을 아울러 친일분자들은 속내부터 일본에 경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일본이 무력을 앞세워 조선을 강점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 일본에 빌붙음으로써 그들은 조선 인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쟤들 재량껏 조선 인민을 착취한다. 쟤들이 사감을 가졌던 조선인을 반일 분자로 몰아 죽이기도 한다. 일본군에 앞서 죽여야 놈들이 밀정과 친일 분자들이다. 일본군에 앞서 죽여야 할 놈들이 밀정과 친일 분자들이다. 북청 일진회 사무소에도 그런 놈들이 바글바글하다. 거기서 조인학이 나왔고 홍범도를 죽이러 왔던 밀정놈들이 나왔다. 이후 전투들의 방해를 덜 받으려면 놈들을 쓸어내야 한다. 시신을 들고 산으로 들어갔던 대원들이 손을 털며 내려왔다.
이로써 새로 시작한 첫 전투가 끝났소. 추녀머리 안골로 이동합니다. 첫 전투에서 승리한 대원들이 가뿐한 걸음으로 추녀머리 안마을로 들어선다. 헌병들 몸에서 취한 일본 돈을 마을에 주며 조반 겸 점심을 부탁한다. 헌병들 몸에서 취한 일본 돈을 마을에 주고 조반 겸 점심을 부탁한다. 대원들이 든든히 먹고 쉬는 동안 범도는 소대장들과 다음 전투를 의논한다. 의논이 끝난 뒤 대원들을 모아 다음 전투 계획을 말한다. 오늘 접전 소식을 들은 북청 헌병대가 우리를 토벌하러 나설 것이오. 창진 형제가 저쪽 정황을 살피러 갔은즉 그들이 돌아오는 대로 놈들을 칩시다. 헌병놈들로부터 취한 실탄이 각기 20발 정도씩 될 것 같소. 새로 맞이할 놈들로부터도 총탄을 취할 것이니 토벌하러 온 그놈들을 친 연휴엔 곧장 후치령을 넘어가서 북청 읍내 일진회 사무소를 칩시다. 그 전까지는 무기를 점검하고 눈을 붙이시오. 2차, 3차 전투 계획이 발표되자 개원들이 격하게 반긴다. 외놈들이 후치령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자. 친일 분자를 쓸어버리자. 열렬히 호응한다. 신발 낡은 사람들 중 헌병 군화가 발에 맞는 개원들이 갈아 신는다. 일본 군화를 신으면 물에 갠 재나 흙을 발라 번색을 무마시키는 게 의병대원들 습관이다. 낡은 신발과 맞지 않아 남은 군화는 묵던 자리에 남겨두면 된다. 어느 마을에나 갓밭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 헌 갓신이든 일본 군화든 전부 분해해 새 가죽신을 만들어낸다. 창진 형제는 꼭두 새벽 인시 초에 추녀머리 안마을로 들어왔다. 밤새 별빛의 의지에 후치령을 넘어온 것이다. 오늘 동틀역에 출정한답니다. 헌병대장 하세가와가 직접 일개 중대를 이끌고 나설 모양이고요. 그리고 알아보라 하신 일진회 원래 총모임은 매월 초 8의 날이 맞다 합니다. 일단 건물에 모여 회의를 하고 제1객관으로 옮겨가 주연을 하는 모양입니다. 제1객관에서 연회를 준비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일개 중대면 100명이다. 아군 각자가 가진 총탄이 겨우 30개 안팎이지만 해볼만 하다. 이긴다고 믿어야 이긴다. 토벌군을 이기고 나면 일진의 사무소 습격은 어려울 것 없다. 매월 초 8의 날 놈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사실은 감방에 있을 때 한영준한테 들었다. 밀정 조인학이 간교를 부려 한영준을 잡기 전에 일진회 모임을 운운했던 것이다. 그게 떠올라 알아보라 했다. 고생들 했네. 잠시 눈을 붙이게. 우리는 동틀역에 나서서 독구리로 갈 거야. 이길 싸움이니까 걱정 말고. 독구리는 풍산 쪽에서 후치령 마을에 닿기 전에 나타나는 평지 모퉁이다. 주변 산세가 순하고 앞이 넓게 트인
구비지대다. 주변 숲이 엉성하고 골이 넓어서 매복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범도와 소대장들이 노린 게 그 점이다. 매복할 수 없는 곳임에 적들 경계가 느슨해질 게 아닌가. 오전 11시가 가까워졌을 때 적들이 나타난다. 놈들은 하나같이 총을 둘러매고 단풍 든 숲 사이를 여유롭게 걷고 있다. 홀로 말을 탄 자가 헌병대장 허세가와일 것이다. 짐짝을 얹은 짐말은 7필이다. 야영 짐인 것 같다. 놈들은 야영을 하면서라도 어제 헌병들을 친 의병들을 잡을 셈으로 나섰다. 매복선 맨 앞길 가까이에 몸을 숨긴 범도는 놈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다가 말탄자의 얼굴을 보게 됐다. 조개턱에 낚시 눈인데다 양 눈썹이 미간 쪽으로 몽총이 몰려있는 얼굴. 20년 전 양강나루에서 보았던 고배 미국상 하세가와다. 한성 별기대 앞 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헌병사령부 소자 하세가와이기도 하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쌀장수가 헌병대장이 되고 나팔수가 의병대장이 되어 맞닥뜨릴 수 있을 만치 긴 세월인 것이다. 적들이 사격권 안에 모두 들어온 순간 범도는 눈앞을 지나간 하세가와의 머리통을 겨눈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매복을 느꼈는지 하세가와가 말에서 굴러내리며 은폐하라는 소리를 외친다. 범도는 찰나 방심하다 때를 놓쳤다. 하세가와가 말을 은폐물로 삼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헌병을 쏜다. 신호탄이 울리자 독구리 구비를 둘러싸고 있던 의병들이 일어나 수리탄을 던져댄다. 총탄도 마구 쏟아진다. 새들이 울부짖으며 달아난다. 동면치 않은 짐승들이 날뛴다. 곁에서 동료들이 퍽퍽 낮아빠지자 헌병들은 일단 혼란에 빠졌다. 적들은 총을 겨눌 생각도 못하고 오던 길로 달아나기 바쁘다. 하세가와는 말 몸뚱이에다 제 몸을 살인 채 오던 쪽으로 달아났다. 오늘은 달아나는 적을 쫓지 않기로 한 터라 준비했던 것에 비하면 전투가 싱겁게 끝났다. 이긴 전투가 거의 그러했다.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한 적을 맞이했을 때 교전 시간은 짧기 마련이었다. 하세가와까지 105명이었을 헌병 중 73명이 너부러졌고 부담마 7필 중 2필이 쓰러졌다. 말 부담 속에는 천막이며 식량, 찬거리, 실탄 상자들이 들어있었다. 말 부담 속에는 천막이며 식량, 찬거리, 실탄 상자 등이 들어있다. 실탄은 6상자 7,200개와 널브러진 놈들 탄띠에서 나온 3,000여 개다. 하세가와가 야영 준비를 해온 덕에 의병대는 모처럼 상당한 전리품을 얻은 셈이다. 전리품을 독구리 한쪽에 몰아둔다. 불을 피우고 쌓은 주먹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는데 지원대가 도착한다. 30명이다. 지원대가 와서 시신들을 치우고 말을 비롯한 전리품들을 창바위꼴로
옮겨갈 궁리를 하는 동안 전투대원들을 지원대가 와서 시신들을 치우고 말을 비롯한 전리품들을 창바위골로 옮겨갈 궁리를 하는 동안 전투대원들은 행군을 시작한다. 북청 읍내까지 60여리 길이다. 북청 읍내까지 60여리 길이다. 진작 달아난 하세가와 패거리를 뒤따르듯 느긋하게 후치령을 넘는다. 북청 일진회 사무소를 타격할 차례다. 1소대, 2소대, 3소대 이상 3소대는 건물 안으로 진입한다. 혹시라도 노인이나 여인이나 아이가 있을 시 그들을 제외하곤 모조리 사살한다. 4소대는 건물 전방에서 나오는 놈들을 사살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간 소대를 엄호한다. 5소대는 건물 후방에서 나오는 놈들을 사살하며 건물 안의 소대들을 엄호한다. 별동대는 폭탄과 화약을 준비하고 대기한다. 늘 그렇듯 총격 시에는 확인 사살할 필요가 없도록 머리통이나 심장을 맞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단의 상황이 끝난 뒤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고 주검들은 건물 안에 넣는다. 별동대는 화약과 폭탄으로 전 방위에서 불이 붙도록 만든다. 그 후 각 소대별로 읍성 북문 밖으로 나가 기다린다. 읍성 서문 쪽 서리로 오는 동안 소대별 임무를 정해둔 덕에 대원들 모두가 금세 알아듣고 알아들었다고 수신호한다. 알아들었다는 표시는 오른팔을 뻗었다가 가슴팍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풍산 포수들, 함경도 포수들 사이에 쓰이는 신호다. 빈 땅을 차지하느라 조금 외진 곳에 지어진 일진회 건물은 외식이다. 본체와 부속체로 이루어진 데다 기와를 얹고 있는 건 보통 조선집과 같은데 대번에 외식인 걸 알아볼 수 있게끔 기묘하다. 건물이 뻣뻣하달까 음습하달까 남대천변의 면에 있는 너른 터를 차지하고 외떨어져 있는 헌병대 건물들도 일진의 건물과 규모가 다를 뿐 모양이나 풍기는 기색은 같다. 석양역에 일진 회원들이 정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속속 들어갔다. 몇 놈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회중 시계바늘이 오후 4시를 가리켰을 때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졌다. 5분을 더 기다린 범도는 대문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한다. 정문 건너 숲에 엎드려 있던 대원들이 먹이를 발견한 늑대들처럼 뛰쳐나온다. 4소대가 정문 양편 담장 밑에 몸을 들이고 5소대가 뒤편으로 돌아간다. 별동대는 정문 건너에서 대기한다. 세 소대는 거침없이 정문 안으로 스며든다. 범도는 맨 나중에 방언, 성집과 함께 진입한다. 방언과 성집이 부속체로 다가들어 문이 잠긴 걸 확인하는데 본체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한다. 비명소리가 울려댄다. 살려달라는 울부짖음도 들린다. 살려달라고 빌어도 살려주지 않기로 정한 터라 대원들이 내는 총성은 거침이 없다. 총성이 한꺼번에 수십 발 울렸는가 싶더니 띄엄띄엄 몇 발 더 울린다.
튀어나온 놈도 없다. 소총수 63명이 쳐들어갔으니 당연한 일이다. 범도가 들어서니 대원들이 널브러진 놈들의 몸을 뒤지는 참이다. 돈과 값나갈 만한 건 물론이고 군수품으로 쓸만한 건 모두 거둔다. 곧 의병대원이 한꺼번에 늘 것이므로 그때를 위한 대비다. 군화나 가시는 무조건 벗긴다. 11년 전 호좌 의진에서 동지들을 잃고 지휘부를 증오하며 남았을지라도 그때 배운 것이 많다. 그중 하나가 진영이 커질수록 대원들 일상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적과의 싸움보다 내부에서 분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적군과의 전쟁보다 아군이 먹고 사는 전쟁이 더 크다는 것. 진영이 커질수록 대원들 일상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적과의 싸움보다 내부에서 분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적군과의 전쟁보다 아군이 먹고 사는 전쟁이 더 크다는 것. 성집에게 별동대를 데리고 들어오라 명한다. 성집이 뛰쳐나가는데 행랑을 크게 친 부대장 양혁진이 다가와 말한다. 정리됐습니다. 대장. 모두 몇인가? 39수입니다. 그럼 모두 담장 밖으로 퇴진한다. 혹여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묻거든 풍산 의병대가 친일 분자들을 처단하는 것이라 말해도 좋다. 실시. 나갈 사람들이 잽싸게 나간다. 그들이 나간 문으로 김치명을 비롯한 별동 대원들이 들어선다. 대원 10명이 행랑에 넣어 메고 있던 화약가루를 꺼내 시신들에 뿌리고 구석구석에 뿌린다. 또 다른 대원 10명이 화송줄 묶은 공, 폭탄 2개씩을 꺼내 적당한 데다 놓고 줄을 늘이며 밖으로 나간다. 마지막으로 나가던 천동이 씩 웃어 보이곤 문 밖으로 사라진다. 화약가루 봉지를 소진한 대원들이 나간다. 범도는 마지막으로 방언과 성집을 데리고 밖으로 나온다. 총소리가 요란했던가. 정문 주변에 구경꾼들이 제법 몰려와 있다. 대원들이 구경꾼들을 뒤로 물리느라 열지어 섰다. 구경꾼들이 고개를 빼서 뭘 묻고 대원들은 고개를 돌려 응수하기도 한다. 모두 나왔는가? 범도가 소리쳐 묻자 대원들이 예하고 소리친다. 점화 준비. 전리품 중에는 대개 성냥이 들어있었다. 예전에는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들여왔으나 몇 년 전에 제물포에 성냥 공장이 생겨 대량으로 생산하는 모양이었다. 지금 대원들이 켜둔 성냥들은 일본 것이다. 군인이든 민간이든 일본 것들을 죽일 때에는 일본에서 난 것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므로 전리품을 취할 때 대원들은 당당하라. 그 또한 전투다. 대원들한테 그렇게 설파한다. 점화하라. 이번 전투는 대놓고 치른 것이므로 구경꾼이 많을수록 좋다. 친일 분자들이 어떻게 처단되는지 구경한 이들이 소문을 낼 것이다. 친일 분자들이 당당하게 해대는 친일 짓거리를 못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그 짓이 떳떳지 않은 것이고 계속하다 보면 이 꼴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소문이 나야 의병이 모일 게 아닌가. 오래전 김수엽이 그렇게 말했다. 이제 김수엽이 또 올라도 마음이 아프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소문이 나야 의병이 모일 거 아니야. 오래전 김수엽이 그렇게 말했다. 이제 김수엽이 떠올라도 마음이 아프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시간이 슬픔을 풍화시켰다. 시간이 슬픔을 풍화시켰다. 시간이 풍화시키지 못한 건 기억이다. 그가 했던 말, 그가 웃던 웃음, 그가 짓던 표정들. 10개의 불줄이 화성을 타고 쏜살같이 마당을 지나 문턱과 창문턱을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 둘, 셋, 7을 세는 순간 첫 번째 폭탄이 터진다. 창문 밑에 있던 폭탄이었는지 창문이 터져 나와 떨어진다. 펑펑 연이어 터진다. 10개가 다 터지기 전에 창문 안쪽이 불구덩이가 됐다. 마지막 폭탄이 터지자 불길이 천정까지 꽉 차서 추녀 밑으로 밀려나와 남실된다. 건물 전체가 불덩이가 된다. 모두 넋이 나가 아우성을 쳐대는데 태양욱 소대부터 슬그머니 빠져나간다. 양혁진 소대가 따라 나간다. 한영준 소대, 이계동 소대 손으로 사라진다. 김치명 소대가 몸을 돌린다. 우리도 가지. 범도는 방언과 성집에게 말하곤 높이 치솟은 불기둥을 등진다. 지금까지 14장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